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크네요. 저는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준비하는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주식회사 디벡스의 김정욱 부사장입니다. 앞선 발표를 보니까 이제 글로벌 경제라든지 아주 앱스트랙션이 높은 경제에 관련되는 내용을 잘 들었고요.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그보다 훨씬 여러분의 생활에 가까이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AI가 혹은 AI 반도체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백그라운드가 조금 다 다르실 것 같아서 도입 부분에 약간 첨언을 좀 하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로세서라고 하면 보통 이제 CPU라고 하는 프로세서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증권 시장에서도 난리죠. GPU로 대변되는 이제 엔비디아 회사의 GPU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NPU가 있습니다. 다 PU라고 해서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앞자만 다른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CPU는 여러분 PC나 이런 노트북에 많이 들어가 있는 인텔 아니면 AMD처럼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입니다. 그다음에 GPU는 원래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그래픽 처리를 잘할 수 있는 프로세서로 만들었는데, AI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AI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이런 병렬성을 많이 사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운이 좋게 아니면 더 기대에 맞게 그래픽 프로세서가 AI에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이 보시더라도 AI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의 GPU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프로세서입니다. 그럼 NPU는 뭐냐? NPU는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그렇게 병렬 처리를 잘하는 것들 중에 딱 꼬집어서 인공지능 처리를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세서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다 대입을 시기가 지나서 오늘 이제 수능이라는 걸 잊었는데,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GPU는 모든 과목을 골고루 어느 정도 잘하는 학생이라고 봤을 때, NPU는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한 가지 부분만 잘하는 특출난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NPU에 대한 정의가 끝났고, 그럼 NPU는 어떻게 나눠지나? 여러분들 뉴스에 보시면 여러 국내 회사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의 설명이 나오는데, NPU는 사용하는 영역에 따라서 서버형 NPU가 있고 엣지형 NPU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온디바이스 AI, 디벡스는 그 중에서도 엣지형, 온디바이스형의 NPU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구분은 학습이 가능한 GPU인지, NPU인지 아니면 추론만 가능한 NPU인지,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수능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치동 학원의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학습까지 가능한 NPU라고 볼 수 있고,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은 추론 잘하는 N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엣지 관련되는 걸 얘기하는데, 엣지라는 뜻을 모서리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가장 근접해서 처리할 수 있는 디바이스라고 해서 엣지라는 용어를 많이 썼고요. 요즘에는 이제 온디바이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혹은 엣지 AI는 그냥 통용되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엣지형 AI 혹은 엣지 디바이스라는 게 왜 중요한가 살펴보시면, 2025년까지 약 저희 주변의 IoT 기기들, 이런 기기들이 70빌리언 유닛 정도가 활용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혹자 어떤 분들은 70이 정말 많냐? 사실 숫자 자체의 의미보다 얼마만큼 급성장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런 70빌리언의 디바이스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 양은 180 제타바이트 정도의 양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양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건 이렇게 만들어진 디바이스 중에 약 40%는 실시간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처리라는 게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설명을 드리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여러 다른 이런 세미나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온 내용이긴 한데,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엣지 AI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큰 세상은 6개의 메이저 트렌드를 봤을 때 아마 온 디바이스 AI가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 바뀔 것 같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노미, 언맨드, 그러니까 자동화, 무인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시면 자율주행차라고 하시면 자동화와 무인화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personalized 서비스입니다. 요즘 특히 젊은 분들은 다른 사람이랑 동일한 물건을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동일한 일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앞으로 엣지 디바이스도 이런 개인 맞춤형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훨씬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라이버시 앤 데이터 시큐리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얼마 전 기억을 해보시면 잊을만 하면 어느 클라우드에서부터 데이터가 유출이 됐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지를 연락을 해서 확인해 봐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구심 내지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내 데이터, 공유되고 있는 내 데이터가 다른 사람들 손에 혹은 해킹을 통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심이 있는데, 이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즉 클라우드를 안 쓰고 내 주변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사람들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앤 데이터 시큐리티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디스커넥션 앤 레이턴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클라우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컨트롤이 되고 있던 세상에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자율주행차를 타고 저희 가족들이 어딘가를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음영 지역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인터넷이 끊겼다. 그랬을 경우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컨트롤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건가. 그렇다면 당연히 인터넷 커넥션이 아니라 로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온디바이스 프로세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용이죠. 토탈 코스트 오브 AI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그 챗GPT 처음에 나왔을 때 아마 많이 써보셨을 텐데, 우스갯소리로 오픈 AI 혹은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망하게 하는 방법은 많이 써주는 거라는 얘기가 돌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실제 사용하는 비용 대비, 그거를 처음에는 무료로도 많이 사용을 했지만 코스트가 많이 든다는 거죠. 그거와 비슷한 궤로 카본 이미션 관련되는 부분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특히 이제 디벡스가 바라보는 세상은 아마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그 역할을 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온 디바이스에서 처리가 되는 형태로 사회는 변화해 나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그렇게 변할 거고 그냥 준비를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아까 그 전에 발표하신 분도 No Free Lunch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그대로 그냥 얻어지는 건 없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6가지 정도 그런 방향의 전환을 막는 블러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GPU를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에서 쓰기에는 일단 가격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전력 소모가 많고요. 세 번째는 전력 소모와 함께 발열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GPU를 적용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GPU를 안 쓰면 되는데 엣지 NPU는 뭘 쓰면 되냐? 아직까지 시장에 절대 강자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GPU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엔비디아 걸 사서 쓰면 되는데 그럼 엣지 NPU는 뭘 써야 되지? 아직까지는 군웅할 것 시대의 상황을 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AI 모델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AI 모델을 조금이라도 아마 접해 보신 분들은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하세요. 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자꾸 나오니까. 그리고 개선되는 것들이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AI 모델 자체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맞춰서 무언가를 타겟팅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무빙 타겟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ccuracy drop입니다. 이거는 후반부에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GPU는 보통 32비트의 수체계를 쓰고 있는데 얘를 좀 더 전성비를 좋게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엣지는 보통 8비트나 8비트 이하의 수체계로 상태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32비트로 촘촘하게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 대비해서 8비트로 표현했을 때 양자와 오류라고 해서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에러가 크다면 과연 인공지능을 엣지에서 사용할 수 있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여전히 엣지 NPU라고 나온 업체들의 제품이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는 거.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럼 하나 만들면 그냥 쓸 수 있나? 그러니까 인텔 CPU를 만들면 노트북에도 쓰고 PC에도 쓰고 서버에도 사용하고 할 수 있는데 엣지는 아시다시피 주변에 가지고 계시는 개인 장비들이 각각의 쓰임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려고 하는 용량, 배터리의 라이프, 기능,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모든 걸 다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거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메인이 쉽게 들어가서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기에는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아니 이 사람은 디벡스라고 엣지형 NPU를 만든다는 사람인데 맨날 나와서 어렵다는 얘기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고 할 텐데 그 이후에 저희가 생각하는 극복 방안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AI 모델과 엣지가 과연 궁합이 맞는 조합인가? 원천적인 걸 생각을 해보면 AI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리를 하는데 엣지는 소형 디바이스고 적은 전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큰 짐을 작은 가방에 집어넣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 된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술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GPU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뭐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여전히. 두 번째는 전력 소모를 많이 쓴다. 세 번째는 이것 때문에 발열이 많이 난다. 발열은 만약에 겨울에 집안에 있는 그 전기 청소기 아니 로봇 청소기가 발열이 나서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해준다. 그러면 어떤 좋은 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발열이 발생했을 때는 제일 위험한 부분이 오동작이 발생하는 거고 오동작이 발생했을 경우에 미션 크리티컬한 일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아니면 전술형 드론 아니면 비행기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소타라고 하는 게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는 뜻인데 이제 최신 알고리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여기 이제 오래 연구를 하셨던 분들 중에 정말 기억에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왔구나. SSD라고 하는 것은 Single Shot Detectio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객체 인식 알고리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YOLO라고 하는 것은 You Only Look Once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초창기에 SSD가 나왔을 때는 기존 알고리즘으로 봤을 때는 실시간으로 저 정도 처리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땠냐면 이게 되나? 마치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아니 바둑을 두는데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있다니. 지금을 보시면은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알고리즘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에서 디텍트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객체를 실시간으로 디텍트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는
상용화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AI 모델이 발전을 했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끔 이런 데모를 보여드리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디벡스가 이런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인가? 저희 회사는 그런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런 AI 모델이 실시간으로 저전력으로 더 정확하고 더 다양한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랑 환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후에 잠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그 엣지 NPU를 사용하면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목적은 기존에 사용하는 방법 대신에 지능을 사용했을 때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사용했던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럼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GPU 대비 대부분 저희가 얘기하는 선진사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이제 열화도 혹은 이제 accuracy drop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약 1% 내외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 실제 그 기업에서 엣지형 NPU를 써서 사업을 할 때 가장 처음은 GPU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정확도가 얼마가 나오는지 초기 작업을 한 이후에 그거를 NPU에다가 포팅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GPU로 열심히 결과를 내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했는데, 막상 NPU를 해봤더니 액큐러시 드롭이 5%, 10% 떨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제품화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전성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나오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뭔가를 대응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사실은 뭐 과제를 하시는 부분이나 이제 여러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엔비디아의 GPU가 지금처럼 크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여전히 뭐 30년 가까운 역사를 하면서 검증이 되고 발전이 됐던 그런 히스토리도 있지만, 또 하나는 쿠다라고 하는 아주 경쟁력이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그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 게 큰 경쟁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정확도가 얼마다 뭐 얼마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정량 목표라고 해서 수치로 비교가 가능한 항목들이고, SDK는 쓰기 편하다, 쓰기 불편하다 라고 하는 정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얼마만큼 편하게 사용 환경이 제공이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엣지형 NPU에서도 사업화를 위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마지막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태까지 이제 여러 가지 그 엣지형 NPU 혹은 엣지 도메인, 온 디바이스로 산업의 변경이 있을 것 같고, 그 변경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제반 조건들, 그다음에 상황 변화들이 있고, 그런데 보니까 엣지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실제로 있고, 그 문제를 극복해야만 사업적인 성공이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배경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제 디벡스에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디벡스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응을 하느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업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도 비슷한 문제를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디벡스가 바라보는 세상, 그러니까 디벡스의 미션 혹은 저희가 바라보는 세상은 AI for everyone and everywhere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AI를 쉽게 쓸 수 있는 세상에 도래할 거다. 저희는 이거를 AI 민주화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AI 민주화가 필요한 세상에 민주화 투사가 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AI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 세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숨을 쉬시면서 공기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크게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앞으로는 모든 디바이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 크거나 작거나 AI 기능이 다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디벡스가 앞장서서 준비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경쟁력 포인트로 장표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능도 배점을 보면은 제가 했을 때는 학력고사 시대라 사실 지금 수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아마 국영수는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양 MPU의 성능을 나타내는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국영수가 첫 번째는 범용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워낙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특히 최신으로 나온 알고리즘을 얼마만큼 빨리 잘 구동시킬 수 있느냐가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정확성.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GPU로 낼 수 있는 정확도가 제일 이쪽 줄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H사, 경쟁사가 낼 수 있는 정확도가 빨간색인데, 빨간색을 보시면 대부분 GPU로 할 수 있는 정확도보다 조금 열화가 있습니다. 근데 디벡스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도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GPU 대비해서도 정확도가 좋아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MPU랑도 특징적으로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성비입니다. 전성비라는 게 뭐냐면 얼마만큼의 적은 전력을 쓰면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나라는 건데, 보통 이제 MPU 업체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시면 탑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밝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탑스가 테라 오퍼레이션 퍼 세컨이라고 해서 초당 몇 테라 오퍼레이션의 동작이 가능한지, 자동차로 따지면 배기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 출력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고, 그다음에 보통 전성비를 할 때 탑스 퍼 와트라는 수치를 많이 쓰거든요. 이건 뭐냐면 1와트를 가지고 몇 탑스를 동작을 시킬 수 있냐. 이건 자동차로 따지면 연비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자동차 경주를 해서 1등을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배기량과 그 연비가 가장 좋은 자동차가 경기에서 이길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운전자의 스킬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도로 경기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가변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생각하는 실효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프레임 퍼 세컨드 퍼 와트나 프레임 퍼 세컨드 퍼 탑스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1와트를 가지고 과연 몇 장의 객체 인식을 처리할 수 있는지, 1탑스를 가지고 몇 장의 객체 인식을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만약에 MPU에 대한 평가를 하시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염두에 한번 두셔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똑같은 그림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약간 다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SSD가 약 10불대의 중국산 MPU로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른쪽에 욜로 버전 7이 10불대의 디벡스 MPU로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왼쪽 수준도 뭐 괜찮은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 제품을 이기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비용을 내고 훨씬 좋은 알고리즘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수요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자를 생각하면 오른쪽이 경쟁력이 있겠죠. 아까 정확성 말씀드렸는데 정확도를 2022년 핫칩이라는 데서 저희 뭐 퀄컴이라는 회사 잘 아시죠? 퀄컴이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AP를 만드는 회사고요. 삼성은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엑시노스라고 하는 AP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삼성 휴대폰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혹은 삼성의 엑시노스가 들어가는 거를 쓰시게 될 텐데, 퀄컴이 2022년에 자사의 솔루션이 약 1% 이내의 열화를 가진다고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우수하다는 얘기죠. 근데 공교롭게도 동일한 알고리즘을 저희가 그 당시에 체크를 했을 때 다 GPU보다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차별화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잘 아시는, 그럼 도대체 GPU랑 수치상으로는 어떻게 다른데? 뭐 여러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가격은 한 16분의 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는 한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작은 거죠. 그 다음에 파워는 한 15분의 1 정도 소모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효 성능으로 보면 5.4배가 좋습니다. 그 얘기는 작은 고추가 맵다, 혹은 이제 작은 거인 뭐 이런 컨셉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저희는 각각 어플리케이션보다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엣지 시장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보통 컴퓨터에 메모리가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느리고 가격은 싼데 실제로 D램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할 때는 파워를 상당히 많이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D램의 접근을 얼마만큼 적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전성비를 낮추는 게 아니죠. 전성비를 높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비 전력 대비 성능을 높이는 것 중에 큰 이슈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191MB의 D램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반해서 저희는 더 높은 성능을 내면서 그거를 7MB 정도만 처리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는 좋은데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냐? 어쩌라는 얘기가 바로 오른쪽에 있죠. 다른 경쟁사가 D램 모듈을 3개, 4개씩 붙였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써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듈 가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러면 모듈 가격만 줄이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칩은 칩 단가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경쟁력의 핵심인데 디벡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32메가의 SRAM을 사용하는 대신에 저희가 약 7메가가 언더,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의 SRAM을 쓰면서 보시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우위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작은 SRAM을 사용을 하고 D램 액세스는 최소화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범용성, 그다음에 정확성, 전선비 측면에서 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SDK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일단 GPU에서 학습은 필수적입니다. 엣지형 NPU 입장에서 봤을 땐 그 학습된 모델을 NPU로 포팅하는 과정을 얼마만큼 쉽게 해주느냐가 하나의 경쟁력 포인트인데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GPU에서 일단 학습이 끝나면 버튼 하나로 솔루션을 만들어준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후에 말씀드리는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칩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나?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해서 교통량을 보면서 신호 통제 같은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뭐 드론이 날면서 대상물을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 시티에서 뭐 사람들의 뭐 수 아니면 어떤 경향을 파악한다든지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있으면서 약간 딜레이가 생기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가 73채널을 각 채널별로 26.28, 한 25프레임 퍼 세컨드로 동작시키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디벡스는 엣지향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엣지 서버라고 해서 추론 전용인 서버 솔루션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유는 저희가 그 스마트한 CCTV를 만드는 대신에 이미 세상에는 100억 대 이상의 구형 CCTV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구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서버단에서 이미지를 받아서 객체 인식을 하든지 이런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도 필요한 거고요. 아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증이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신생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AI for everyone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ECP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ECP라는 건 뭐냐면 Early Engagement Customer Program이라고 해서 아마 왼쪽 그림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오렌지파이라고 하는 싱글보드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교에서 뭐 텀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할 때 컴퓨터 대신에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기능이 있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여기에다가 중간에 있는 M.2 모듈을 체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다양한 AI 모델을 구동도 시켜보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AI 모델을 동작시켜서 얼마만큼 성능이 나오는지를 체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베이직 버전과 프로 버전으로
사용자들한테 릴리즈해서 지금 프루프 오브 컨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약 120개 그러니까 국내외 업체들에 제공을 해서 관련되는 POC를 진행을 하면서 피드백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죠. 왜냐하면 아직은 저희가 매스 프로덕션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런 액티비티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벡스를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디벡스가 특허 많이 쓰는 회사. 저희가 특허를 약 300건 이상을 지금 현재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숫자뿐만이 아니라 포브스에서 선정한 특허의 평가를 보면 퀄컴, 암, 엔비디아, 인텔 대비해서 엣지 NPU에 관련되는 특허를 훨씬 유효 특허를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질 양면에서 의미 있는 특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예전에 삼성에서 삼성전자에 근무를 했었고 그 당시에 SRP라고 하는 DSP랑 SGPU라고 하는 GPU 개발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 개발할 때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엔비디아의 GPU 관련된 특허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거의 지뢰밭을 밟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 NPU에 관련되는 전장에 지뢰밭을 까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작년도에 그 김동원 대표 저희 디벡스의 대표이신데 김동원 대표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이벤트에서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국가기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되게 다양한 국제 과제를 통해서 기술을 확보했고요. 금년 2024년 CESho에 그래서 AI 반도체 업체는 처음으로 혁신상 상관왕을 받은 쾌거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되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왼쪽에 스마트 카메라 모듈, 서베일런스 시스템과 같은 로엔드부터 미드엔드의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스마트 모빌리티 드론 관련된 것, 하이엔드의 자동차, 그 다음에 엣지 서버 관련되는 부분을 골고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칩은 미드엔드, 로엔드, 하이엔드에서 다양한 칩셋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재밌는 영상이랑 최근에 오픈한 저희 홍보 영상인데 일단 GPGPU랑 디벡스 M1을 비교를 해보면 욜로 버전 8이라는 걸 돌렸을 때 정확도 GPU보다 약간이지만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은 욜로 버전 S, 5S를 동작시켰을 때 프레임 퍼 세컨이 590으로 551을 했던 것보다 높고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파워나 코스트를 따져보면 GPU 대비 약 20배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상이 좀 재밌는데 이건 욜로 버전 5 640 모델을 30프레임으로 동작을 시켰을 때 왼쪽이 디벡스 NPU고 오른쪽이 글로벌리 가장 유명한 NPU입니다. 동작을 시켰더니 한쪽은 60.7도가 나왔고요. 동작했을 때 발열이 저희는 한 35도 정도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내건 슬로건 중에 하나가 사람만큼 따뜻한 NPU를 만든다. 즉 사람의 체온 수준으로 동작을 하고 사람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이제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 같냐? 제가 봤을 때 AI 모델은 챗GPT가 나왔을 때의 세상과 그 전 세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알파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알파고가 나왔을 때는 아니 AI가 이런 것도 해? 사람을 이기는 게 있네 정도의 충격이었다면 챗GPT가 나왔을 때는 사람이 하는 거는 이제 AI가 다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끔 했죠. 중간에 있는 선이 GPU로 할 수 있는 컴퓨팅의 라인이고 파란색으로 올라가는 라인이 현재 다양한 라지 랭귀지 모델에 요구하는 연산 수준입니다. 이미 크로스를 했고 지금 아무리 좋은 GPU를 갖다 대도 연산량은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최근에 국가 경쟁력,
아니죠.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력을 할 때 우스갯소리로 H백을 몇 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회사의 경쟁력이다라고 할 만큼 GPU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챗GPT 같은 경우에도 3.5에서 4.0이 될 때 한 20배 정도의 인퍼런스 코스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써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블랙웰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놈을 내놨는데 이 놈이 LLM 추론은 기존 대비 30배, 학습은 4배, 에너지 효율은 25배, 데이터 처리는 18배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이것까지 확인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도 아마 그 서버형 NPU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샘 올트만도 얘기를 했죠. AI 칩 개발하는 거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LLM을 논하면서 아니 엣지 컴퓨팅하는 회사가 클라우드에서도 잘 안 되는 LLM을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의아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약간 그게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2024 CES에 삼성전자가 작은 공을 하나 쏴 올렸죠. 휴대폰에서 번역 기능을 하는 거를 소개를 했는데 그게 아주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생활을 할 때 모든 거를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만큼 중요한 정보 혹은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뭐 롯데리아가 됐던 맥도날드 됐던 그런 프랜차이즈점에 가서 주문을 하면서 키오스크에 제가 대화를 한다고 할 때 그 키오스크에다 대고 양자 컴퓨팅을 논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그런 제한적인 범위에서는 약간의 지식이 제한된 걸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컨셉에서 그러면 엣지와 클라우드의,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와 클라우드의 역할을 좀 나누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거는 저희 생각뿐만이 아니라 아마 구글의 특허로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학교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교수님이 직접 논문을 다 쓰시는 게 아니라 똑똑한 박사과정이 논문의 초안을 만들어 주시면 교수님이 교정을 하시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을 페더레이티드 오퍼레이션 혹은 스페큘러티브 디코딩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역할을 나누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SL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요즘 그 삼성전자가 이제 HBM 관련돼서 기회를 실기를 해서 AI 반도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기회를 선점하는 것을 놓쳤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클라우드에서는 데이터 처리, 그러니까 밴드위스를 위해서 HBM의 사용이 필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온 디바이스에서 HBM을 사용을 하기에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DDR 메모리, LPDDR 메모리를 쓰면서 원하는 성능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가능하겠나라고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지금 라마 2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의 파라메타가 7B 아니면 13B 정도의 수준을 25에서 30 토큰 per second, 이 정도 처리를 해주면 보통 일반인이 대화하는 수준의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5와트 정도 안에서 처리를 해준다면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디벡스가 꼭 이렇게 하겠다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파워에서 저 정도 성능은 나와줘야 현실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되는 내용은 저희가 LG U+와 협력을 통해서 거기서 엑사원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익시라고 하는 엣지 서비스를 결합을 하면서 솔루션을 만드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엣지 NPU 업체들도 동일하게 관련되는 LLM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여태까지 시대는 비전 처리를 얼마나 값싸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시대,
기존에는 눈의 시대라고 얘기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LLM을 얼마나 값싸고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것들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를 비롯한 국내 NPU 업체들이 이런 시장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더 열심히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